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바이든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버든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울한 얘기 듣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만 하고, 사실 저도 다른 분들이 어떤 그 싫어할 만한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꺼리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주식을 설명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떨어진다는 얘기 안 해요. 90%는 지금 잠깐 조정을 받고 오른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근데 거기에 이제 순치되다 보면은 뭐 동학개미 운동도 있었고 서학개미 운동도 있었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뭐 몇 달 전에는 중학개미 운동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분들 다 20% 30%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서부터 뭐 동학개미 운동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10만 전자라 그러죠.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넘어간다. 10만 전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만 한 6천 원 하나요? 그래서 삼성전자 산 사람들도 20% 내지 30% 다 지금 이제 손해를 보고 있죠. 삼성전자 그 소액 주주가 5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500만 명이 삼성전자 샀다가 대부분 우울한 상황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듣기 좋은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좀 뭐 우울하지만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련해서 국내에는 이제 세 가지 그 태도나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그 러시아와 푸틴을 악마화시킨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을 하죠. 그래서 뭐 이근 대위도 가서 용병으로 참가하고 있고, 이게 주류 언론은 전부 다 그 푸틴을 악마화하고 러시아도 악마화하고, 그 러시아는 금방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러시아 탱크는 뭐 다 파괴된 것처럼 다 이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뭐 정확한 전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러시아 쪽 입장하고 서방 쪽 입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주로 이제 미국의 언론을 우리가 받아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할 수 없죠. 정보가 차단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그 이런 전쟁을 그 예방 못한 건 잘못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굉장히 그 심도 있게 분석하는 사람이 유튜버 중에 백모 박성현이라고 있습니다. 세뇌 탈출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미국은 비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권 국가를 침략한 러시아가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세 번째로는 극히 소수인데, 이건 미국이 잘못됐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뭐 푸틴과 다름없는 놈이다. 그리고 굉장히 꼭두각시고, 미국의 꼭두각시고 젤렌스키가, 그리고 굉장히 부패했고, 이 전쟁을 질질 끌므로써 젤렌스키는 돈을 모으고 있다.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러시아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옛날에 기자를 했던 박상우 선생의 문명개화라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 바이든의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느 편을 뭐 들고 안 들고가 없고요. 어제 올린 그 바이든의 리더십과 관련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바이든의 불법 입국자에 대한 정책을 아주 비난을 했는데, 한 1년 4개월 사이에 수백만 명이 불법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연히 우리나라 그 주요 일간지에서 그거와 관련된 것을 다룬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보다 한술 더 뜨는 폭스 앵커, 이게 이 터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플로리다 주지사 이렇게 놓고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마가,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의 우선주의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고, 낙태와 동성애에 제동을 걸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민자 혐오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참 무식해도 진짜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언론사의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데스크는 뭐 했나, 이런 기사를 그대로 내주는 거는, 보면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는 무조건 악마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나쁜 놈인데 트럼프보다 더 나쁜 놈이 폭스 앵커 터커하고 그 플로리다 주지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조금 설명드리겠어요. 먼저 미국 사람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 그게 나쁜 사람인지 그것도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낙태와 동성애에 반대하면 이게 비판받을 일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무슨 사고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민자 혐오 거침없이 쏟아내, 터커의 발언을 보면요, 이민자를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 입국자를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이민자하고 불법 입국자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가 왜 나왔냐면, 플로리다가 텍사스보다는 적지만은 굉장히 불법 입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입국자 때문에 플로리다가 무지하게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지사가 하는 얘기는 불법 입국자가 들어와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거 해양경비를 강화해가지고 이걸 좀 막아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민자하고 불법 입국자를 구분을 못해요, 이 기자는. 자,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국내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2020년 말 현재로 한 45만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외국인은 한 170만 명 있습니다.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자, 그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혐오합니까? 아니죠.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는 것까지 있죠. 그렇지만은 노동자가 45만 명이고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170만 명이지만은 불법 입국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은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불법 입국해서 체류하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율이 일반 미국 국민보다 15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법 입국은 막아야 되죠. 그러한 바이든이 불법 입국을 막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그걸 뻗어시 이민자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민자의 혐오를 거침없이 쏟아낸다. 이게 우리나라 주류 언론의 수준입니다. 정말 한심하죠. 또 하나,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 심각한 현상이 미국이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건 2020년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2020년에 미국의 범죄율이 2019년에 비해서 30%가 올랐어요. 요건 트럼프 때죠. 그리고 2021년, 그러니까 바이든이 집권한 후에 2020년보다 또 30%가 올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범죄를 연구하는 미국의 학자들은 이게 팬데믹에 따른 어떤 좌절, 막 봉쇄시키고 감염될 어떤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범죄가 늘어났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아무튼 이게 두 해 연속 바이든이 집권한 후에도 이렇게 범죄율이 늘어나니까 대부분이 살인입니다. 총기에 의한 살인, 강력범죄죠. 강력범죄. 대부분의 이제 강력범죄, 살인, 그리고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피습을 당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벌써 작년 12월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7%가 이거 범죄가 심각하다,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고,
그 응답자 중에 민주당원이 있는데 민주당원들도 67%가 이건 큰일 났다라고 이제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범죄가 왜 이렇게 늘어났냐? 그러면 민주당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클린턴 때도 그랬고 오바마 때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총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 말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율이 이미 늘어난 상태에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논리가 간단합니다. 야, 범죄자들은 총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방비로 다니라는 거냐? 예, 그래서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19년, 20년, 뭐 21년 또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총기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잘 팔립니다. 좋은 비즈니스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범죄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딜레마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총기 규제도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뭔가 하면 민주당이 평소에 그 트럼프 때 뭐를 얘기를 했냐면 defund the police.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시위에서의 어떤 구호인데요. defund. 그러니까 돈을 대지 말아라. 예. 그럼 뭐 좋게 해석하면은 defend the police. 경찰 예산을 깎아라 그거고 이러한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찰을 없애라는 겁니다. 예. 너무 폭력적이다. 없애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언제 심화됐냐면 재작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BLM 사태라 그러죠. Black Lives Matter. 그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건 단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조지 프로이드 사망 사건이라고 있죠. 흑인 위조 지폐 사용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백인 경찰이 체포하던 과정에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폭동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defund the police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경찰을 축소해야겠다, 대폭 축소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꾸로 흑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범죄가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예, 저 빈민가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럼 빈민가에는 흑인들이 많이 사니까 야, 지금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경찰마저 없애버리면은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라는 얘기냐 해가지고 이제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defund the police, 그러니까 경찰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 일이 벌어졌죠. 검수완박, 검찰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뭐 경찰이나 검찰이 국가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관인데 어느 나라나 좌파는 비슷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뭐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총기 규제해야 된다 하는데 이건 국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defund the police에 동조를 했는데 경찰 예산을 깎겠다 그랬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미국 언론의 이제 기사에 그거에 관한 기사의 그 헤드라인인데 이게 뭡니까? 2021년 6월 24일 벌써 뭐 오래된 얘기죠. Biden doesn't have an answer to America's crime spike. 범죄율 증가에 대해서 바이든은 어떤 대답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The president has few levers he can pull on to reduce the country's murder rate. 그러니까 살인율을 낮추기 위한 어떤 수단, 레버,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렛대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제 딜레마. 그러니까 범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기사도 요 밑에 나와 있죠. Biden doesn't have an answer to America's crime spike. 범죄 급증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섰던 거예요. 무슨 defund the police입니까? 폴리스를 없애버려야겠다. 경찰의 예산을 깎아야겠다. 이거를
동조를 했거든요. 근데 범죄율이 치솟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고 미국 국민들만 불안감 속에서 사는 거죠.